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고2 학력평가 13번에서 15번까지의 문법 문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세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된다. 먼저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붙은 리나 의, 을,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붙은 리을이나 르리나 의의 르를 실현되었는데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앞말의 받침 뒤에 아래와 붙은 을이나 을을 적어서 적기로 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을을 쓰느냐 르를 쓰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일 때는 을이나 르를, 음성 모음일 때는 을르를 실현되었다. 자, 그래서 양성 모음일 때는 아래아를 받쳐 쓴 을르를 썼고 음성 모음일 때는 을을 받쳐 쓴 을르를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알고 넘어갈 것이 그럼 양성 모음이 뭐고 음성 모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앞말에 아래아입니다. 아래아나 오나 아 이런 친구들이 붙었을 때는 양성모음이라고 하고 앞말에 의나 우나 어가 붙은 단어들은 음성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세 할 때 요거는 우에 해당하니까 이제 음성모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도 음성모음, 그 다음에 목적격 할 때 이 목은 이제 오가 쓰였으니까 양성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쓰이는 것에 따라서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라고 구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중세구의 목적격 조사가 실현되는 예는 아래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봐줘야 되겠죠. 앞말의 받침이 을이냐 르리냐 받침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을르를 구분 짓고 그 다음에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아래하냐 의냐 이렇게 구분 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살펴보면 자, 여기 기역에 손소 잡으샤라고 손을 순수 잡으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 현대풀이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앞부분이 기역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손이니까 손은 지금 앞말이 지금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양성모음 오가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자음으로 쓰고 오로 썼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말이 자음이면 을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양성모음이라면 아래아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과 아래아 해가지고 이 을을 써줘야 되겠죠. 을을 써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세종께 내 뜻을 펴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뜻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뜻은 이제 앞말은 자음이고 이제 여기 모음은 음성 모음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부처를 정하십시오. 부처 그러면은 이거는 모음으로 끝났죠. 자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니까 음성 모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르를 써줘야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성모음이 무엇인지 음성모음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문제 접근해야지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가면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닭장과 끓는, 혼미물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데 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을 기역이 이제 기역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두 개가 있던 게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음문을 보게 되면 지읒이 쌍지읒으로 된소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된소리 대기 현상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 대기 이렇게 두 가지가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게 음운 변동 문제는 항상 음운의 숫자의 변동과 관련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음운의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음군 단순화는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거
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끓는 같은 경우에는 리을 히읗이 리을로 바뀌었죠. 자칫 이것을 이제 자음군 단순화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히읗과 관련된 탈락 현상들은 그냥 히읗 탈락으로 보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로 보지 마시고 히읗 탈락으로 정의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히읗 탈락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니은이 지금 리을로 바뀌었죠. 앞에 리을이 남았기 때문에 리을이 리을에 영향을 주어서 바뀌었다 해서 유마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문의 수는 한 개가 줄었다. 탈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문의 수가 하나 줄었고, 그 다음에 동화의 방향도 한번 확인해 보면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에 영향을 줘가지고 뒤에 친구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순행동화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읗 탈락, 유마, 순행동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 혼니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여기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서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앞부분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계열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니은이 첨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 첨가가 일어났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하나 더 적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티귿이 바로 니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이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친구 니은이 와서 앞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역행동화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의 개수는 하나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앞에 두 친구는 음의 개수가 줄었고 뒤에 한 친구만 음의 개수가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기역의 니은의 음절의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둘 이상이 오지 못한다. 자음군 단순화와 히읗 탈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약들을 뭐라고 하냐면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어떤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음 변동 현상들을 음절 구조 제약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니은 디귿에서 앞에 자음이 뒤에 자음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자음에 동화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역행동화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니은 디귿 둘 다 역행동화가 아니라 디귿만 역행동화였고 얘는 순행동화였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기역에서 탈락된 음과 디귿에서 첨가된 음이 서로 다르다. 탈락된 음은 기역이고 첨가된 음은 니은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4번 디귿에서 기역, 니은과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에 음운 개수가 하나 늘었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뒷부분에 니은 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음 개수가 늘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번 니은 디귿에서 기역과 달리 인접한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그래서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좋은 방법 동화 두 개가 있었죠. 유마와 비유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 비유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는 영수가 집에 간다고 했었다. 집에 간다고 했었다라고 해서 이 문장은 인용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영수가 집에 간다. 그는 뭐라고 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합쳐졌는데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영수가 집에 간다. 이 부분이 이제 인용절로 안긴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이것은 어제 그녀가 산 책이다. 그래서 어제 그녀가 산 해서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긴 문장은 어제 그녀가 책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라고 해서 개라는 부사절 표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꽃이 흐드러진다라는 절을 안고 있는 거죠.
영철이는 마음씨가 매우 착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철이는 마음씨가 주어가 두 개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음은 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해서 이 기라는 절 표시를 통해서 명사절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지를 보면 기역이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네요.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수가 집에 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된 주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2번 니은 관형절을 아는 안긴 문장으로 여기까지 맞네요. 아는 문장의 주어는 이것이고 안긴 문장의 주어는 그녀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긴 문장이 그녀, 이거는 아는 문장, 이렇게 해서 맞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부사절 아는 문장 맞고 생략되어 있는 게 이 개나리꽃이 지금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을은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으로 여기까지 맞고, 아는 문장의 주어는 영철이고 안긴 문장의 주어는 마음씨가, 그래서 아는 문장 영철이, 안긴 문장은 마음씨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음의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고 아는 문장의 주어는 나는이고 안긴 문장의 주어는 아이들이다. 역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맞는 선지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2024년 9월 고2 학력평가 13번에서 15번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